Hello mọi người, 안녕하세요 여러분. chào các bạn. 오늘로 바로 기초 완성 클래스 입문 3강이 좀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1, 2강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강의도 바로 들어갈 건데 mọi người luôn luôn phải nhớ,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저 보자마자 뭘 하셔야 돼요? chào cô 혹은 조금 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인사를 더 여러분 예의 있게 하려면 주어를 넣어줘야 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em chào cô em chào c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격식을 차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em chào cô ạ em chào cô ạ 요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항상 저 보시고 학습지 보시지 마시고 항상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 여러분은 회화를 잘하고 싶은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도 바로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우리 복습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현입니다. 형 고마워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맙다 감언 감사하고 은혜롭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감응 혹은 감응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응 안 감응 안 감응 안 감응 안 이것도 여러분 좀 더 예의 있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까지 넣을 수 있어요? em cảm ơn anh em cảm ơn anh em cảm ơn anh 요렇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미안할 땐 항상 격식을 차리기 때문에 xi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죠. 미안하다 xin lỗi 이거였어요. 근데 동생 미안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xin lỗi em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성분이에요.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anh xin lỗi em 오케이. 여성분들은 chị xin lỗi em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베트남에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 쓰라고 했어요? 안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제발 vất vả rồi à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cô ơi cảm ơn cô 혹은 cô ơi 선생님 em cảm ơn cô 한 번 더 cô ơi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cô ơi ơi 아니고 cô ơi em cảm ơn cô 이렇게 cô ơi em cảm ơn c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면 요게 나와야 되고 미안합니다 하면 괜찮아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꼭꼭꼭 그렇게 쓰셔야 돼요. 자 고맙습니다 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KHONG를 베트남 사람들은 줄여서 그냥 이렇게 써요. 그냥 쓸 때. 자, không có chi라고 했죠. 지, 무엇도 없으니까 별 말씀을요. không có chi, không có chi. 여러분 không sao 하시면 안 돼요. không có chi예요. 고맙습니다에는 괜찮아요 라고 할 때는 뭐였어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không sao예요. không sao, không sao. không sao. 오케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cảm ơn cô. 고맙습니다 했는데 không sao.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잘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3강은요. 그는 누구입니까? 즉, 우린 여태까지 2인칭 단수, 복수, 1인칭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바로 3인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인칭 복수를 할 때는 뭐 썼어요? 깍만 붙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 실생활에선 뭐이나 또이나 멍 이런 것도 쓴다라고 지난 2강에서 말씀했었습니다. 그렇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3인칭과 누구누가라는 의문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베트남에서는요. 언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과 같은 호칭을 좀 이어서 부를 때는 주로 남자가 먼저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요. 언니 오빠라고 하지 않고요. 오빠 언니로 갑니다. 그래서 anh chị em, anh chị em, anh chị em 이렇게 가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무조건 남자 선생님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cô thầy 하시면 안 되고요. thầy cô, thầy cô, thầy cô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먼저 가요. 그래서 ông bà 입 다무세요. ông bà 이렇게 가고요. 자 아직 안 배웠지만 엄마 아빠 ba mẹ 바가 아빠고 파파의 바 그렇죠. 엄마 매 그래서 부모님도 우리가 보면
아비 부자가 먼저 오잖아요. 똑같이 베트남에서도 마메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근데 좀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보면 부부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부에서는 여자가 먼저 가요. 아내라는 단어인데요. vợ 하고 남편은 chồng, vợ chồng, vợ chồng 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남부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남부는 V를 V 발음도 하지만 여 발음도 해요. 그래서 여 chồng, 여 chồng 요렇게도 발음한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아줌마 아저씨 이것도 여자가 먼저 나와요. cô chú, cô chú 선생님일 때는 남자가 먼저 나오죠. 근데 아줌마 아저씨 할 때는 cô chú 요 단계로 가게 되어 있다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부터 먼저 가볼 건데 엄마 아빠부터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왜 영어에서 우리 어릴 때도 많이 아기 때 많이 옹알이 하면서 마마 마마 안 하나요? 모르겠어요. 마마님 생각도 하시고요. 마마 마마 이거 생각하시면서 엄마를 일단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m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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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á, má, mẹ má, mẹ má 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를 씁니다. 그리고 북부에서도 매를 써요. 근데 여러분이 베트남어 공부하고 이제 영화 같은 거를 보다 보면요. 마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듣게 돼요. 자, 마는요 주로 어디의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냐면요. 호찌민 아래에 있는 남서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를 좀 많이 씁니다. 하지만 호찌민까지만 해도 매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둘 다 알고 있대 저는 그냥 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매, 매, 매. 오케이? 마 아니고 마, 마, 마. 그럼 엄마 부르면 어떻게 해요? mẹ ơi, mẹ ơi, má ơi, má ơi 라고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아빠입니다. 우리 마마, 파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빠를 파파에서 좀 유래됐다 생각해요. 마. 여러분 이거 하실 때 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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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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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 짜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좀 웃기지만 그냥 바보짜 이렇게 좀 외우라고 해요. 바보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호찌민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말을 좀 많이 써요. 다낭까지도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북부는 모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남서부 지역은 째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 호찌민 기준이다 그러면 매를 쓰시고 마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보짜, 바보짜. 아빠, 마 ơi, 마 ơi, bố ơi, bố ơi, cha ơi, cha ơi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 하면 뭐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부모니까 아빠부터 나오죠. 자, 요건 좀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아빠, 엄마의 조합, 부모님의 조합은 요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ba mẹ, ba mẹ, ba mẹ, ba mẹ, cha mẹ, cha mẹ, cha mẹ.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ba má, ba má, ba má, ba má, bố mẹ, bố mẹ, bố mẹ, bố mẹ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와,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다 매매매 쓰죠. 근데 마로 가는 아이는 바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마, 바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얘를 제외하고는 다들 매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호찌민, 다낭 이런 쪽 사람들은요. 마매를 좀 많이 써요. 짜매 같은 경우는 남서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모매 같은 경우는 북부에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매 이걸 많이 습니다. 근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상식이고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마도 쓸 수 있어요. 남부 지역에서 간혹 쓰기도 합니다.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아빠부터 먼저 들어가서 파파, 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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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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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마마 말했죠? 마랑 가는 건 똑같이 바마예요. 마마, 마마 이렇게요. 그리고 모매, 모매, 모매,
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요거 하나만 나는 다 못 외우겠다. 나는 호치민에 살고 다낭에 산다. 요거 하나만 외우겠다 하신 분들은 맘에 요거를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아들 자자 생각하시죠? 아들 자자 생각하시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거를 짜이예요. 그래서 짜이 원래 TR은 남부에서 저 발음이에요. 그래서 짜이 아들 짜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울게요. 왜냐면 제가 또 여기에서 뭐 가이나 뭐 이런 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좀 외워지면 좀 잘 외우겠다. 그냥 대충 제 느낌 아시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들 자자에서 남자를 짜이 여자를 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짜이 이런다고 무슨 뜻이 되지 않아요. 얘는요, 홀로 섰을 때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요. 어떤 단어와 결합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오빠라. 오빠는 당연히 남자겠죠. 거기다가 남자란 단어를 붙였어요. 안짜이 이렇게 오빠라는 단어에 남자를 붙이면 친오빠, 친형이 돼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언니나 누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제이죠. 언니나 누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를 붙이는 거예요. 제이가이.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 친언니, 친누나가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이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인데 아들 자, 남자 동생이에요. em trai 이렇게 하면 남동생이 되고, 자, gái 그렇죠, gái em gái 하고 여자를 붙이면 여동생이 돼요. 엄청 쉽죠, 여러분? 예?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호칭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나의 친오빠예요. 이 사람은 나의 친언니예요. 나의 친동생이에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지. 이걸 anh trai ơi, chị gái ơi 이렇게 주로 호칭을 부르지는 않아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땐 그냥 anh ơi, chị ơi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단지 여기는 저희 오빠예요. 아, 저는 오빠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들, 자녀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 자녀를 껑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다가 남자가 붙으면 뭐겠어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n trai 딸은 con gái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우리 망이 뭐였죠? 친구였죠. 맞아요. 방에 들어갔더니 친구가 많다. bạn trai 하면 남자친구가 되고요. bạn gái 하고 하면 여자친구가 됩니다. 베트남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한테 bạn trai 있냐, bạn gái 있냐, con trai 있냐, con gái 있냐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들 자자에서 남자, 친가족 관계를 나타내고 싶은데 남자다. 그럼 뭐를 붙여준다? trai 를 붙여준다. 자, 여자는 뭐요? guy를 붙여준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nh trai, chị gái, em trai, em gái, con trai, con gái, bạn trai, bạn gá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빠 뭐라고요? 친오빠? anh trai, 친 나의 아들, con trai 나의 남자친구, bạn trai 나의 남동생, em trai 나의 친언니, chị gái 오케이 딸, con gái 여동생, em gái 오케이 여자친구, bạn gái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제발 라 이거 하지 말고 라 하고 내리세요. 얘는 이다예요. 이다. 뭐뭐입니다의 이다예요. 배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아이 누구 아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 누구야?
이 아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이가 누구예요. who예요. who. 한번 해볼게요. 대신 아이 이건 아니고 아이예요. 아가 길어요. I 누구는 이 아이 누구야? 하면서 누구는 I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읽어볼게요. 얘는 더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너희. 자, 다시 이렇게 어가 짧고 이에 강세를 주셔야 돼요. 이를 너희. 오케이. 자, 그럼 너희는 뭐냐면 세 가지 뜻이 돼요. 여기, here, 여기, 이것, 이분, 이렇게 세 가지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 라 유리 하면 모르겠어요. 너희 라 유리. 이 사람은 유리야.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너희 라 유리 하면 뭐다? 이 사람은 유리다. 그럼 만약 제가 너희 라 ai.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라 ai. 너희 라 ai. các bạn ơi, đây là ai? 이런 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의 표현입니다. 고어는 여러분 뭐뭐의 영어로 치면 of예요. 나의 동생, 나의 회사 이렇게 의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고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국과 좀 다르게 베트남어에서는요. 이 의란 단어는 생략을 굉장히 많이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의란 단어는 생략을 많이 한다 안 한다? 많이 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뭐뭐의 것이다 라는 동사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는 동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của ai. 제가 이렇게 하면서 của ai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ai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였죠. 누구의 của 것입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của 유리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유리의 것입니다. 제 거예요. 제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고어는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là ai đây của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이 안 되고요. 어이 이렇게 어가 짧고 이에 강세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깍은 원래 들이었잖아요. 근데 깍하고 어이를 붙이면 3인칭 복수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깍의 이렇게 붙이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là ai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là ai 누구입니까? 혹은 ai là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누가 뭐뭐입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하나하나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거는요. 그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에다가 호칭에다가 의를 뒤에 붙여주기만 하면 3인칭이 됩니다. 아시겠죠? 의.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많은 분들이 자꾸 저한테 저를 부를 때 꼬의 해야 되는데 자꾸 저를 꼬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꼬의는 그녀이지 절대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오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의 한 번 더. 안의 그 친구 bạn ấy 자, 모두 있었어요. cậu ấy 도 있었죠. 자, 그 선생님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 선생님이면 thầy 아니고 thầy ấy 저를 만약에 그 여자 선생님 하면 어떻게 해요? cô ấy 자, 그럼 그 동생 하면 em ấy 그 아저씨 chú ấy 그 큰아빠뻘 bác ấy 그 할아버지 ông ấy 이렇게 해서 그를 하고 싶다. 3인칭 하면 뭐만 붙여라? 의만 붙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앞에다는 깍을 붙이고 뒤에다가 의를 붙이면요. 그 뭐뭐들이란 표현으로 그 언니들, 그 오빠들과 같이 3인칭 복수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그 오빠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운데다가 안만 붙여주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các anh ấy.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성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các anh ấy 아니에요. không được. các anh ấy 한 번 더 해볼까요? các anh ấy, các anh ấy, các anh ấy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 친구들 các bạn ấy, các bạn 떨어져야 돼요. các bạn ấy, các bạn ấy 이렇게 가시고요. 그 선생님들 하면 어떻게 해요? các thầy ấy, các thầy ấy, các thầy ấy 혹은 các cô ấy, các cô ấy. 근데 남자 여자 선생님 다 섞여 있어요. các thầy cô ấy, các thầy cô ấy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동생들 하면 어떻게 해요? các em ấy, các em ấy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거만 표현을 배우면 오늘의 핵심 표현 끝이 났어요.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누굴 찾아요. 그러면 얘네는 라아이 하면 이 사람은 라아이 누구입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I 라 A 이렇게 하면 누가 A야?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 라 I는 A가 누구야? I 라 A 하면 누가 A입니까? 같은 표현이죠. 봐봐요. 유리가 누구야? 누가 유리야? 같은 표현이죠.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화가 누구야? 야, 화가 누구야? 누구? 어떻게 할까요? 화라이. 내려갔으면 다시 평성으로 갈 땐 여러분 다시 올려야 돼요. 화라이, 화라이. 끌으세요, 여러분. 아이 아니고 화라이, 화라이 이렇게요. 자, 누가 화야? 아이라 화. 아이라 화, 아이라 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화야 하면 어떡할까요?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더 đây 그렇죠? đây là hoa, đây là hoa, đây là hoa, đây là hoa.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화가 누구예요? 뭐라고요? 화 là ai, 화 là ai. 누가 화야 하면 ai là hoa, I là hoa. 여기가 화예요. 여기가 뭐뭐입니다. đây là hoa, đây là hoa. 이렇게 됩니다. 좀 끌어주세요. 자, 핵심 표현 끝났고요. 실제 상황들 회화입니다. 회의라는 오빠가 누군가한테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누구인지 궁금해서 랑이란 친구가 이 회의란 오빠한테 아, 오빠 그 동생, 저 동생, 그 동생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 3인칭엔 뭐만 붙이면 돼요? ấy, ấy,만 붙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Em ấy là ai? Em ấy là ai? Em ấy là ai? 내 친동생이야. 그럼 어떨까요? 일단 em ấy là A 하면 그 동생은 누구누구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em ấy l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친동생에서 베트남에선 거꾸로 쓰는 거죠. 여러분 기본 문법 알고 계시죠?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오고 꾸밈의 단어는 뒤에 나와요. 내 친동생, 나의 친동생에서 중요한 건 친동생이죠. 그래서 친동생이 먼저 나와야 돼요. 항상 중요한 게. 빨간 모자에서 중요한 건 모자. 그렇죠. 나의 학교에서 중요한 건 학교. 이렇게 중요한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꾸미는 건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em trai, 그렇죠. em trai, 남동생인데 của 누구의? 나. 그래서 나의 남동생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Em ấy là em trai của anh. Em ấy là em trai của anh. Em ấy là em trai của anh.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어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되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Em ấy là em trai anh. Em ấy là em trai anh. 근데 여러분은 초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생략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그 동생이 누구예요? Em ấy là ai? Em ấy là ai? 오, 내 친동생이야. Em ấy là em trai của anh. 만약에 여동생이었어요? Em ấy là em gái của anh. Em ấy là em gái của anh.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자, 이번에는 랑 언니 지갑에 어떤 남자분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가 궁금해서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그 사람 누구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Anh ấy, 그 사람, 그 오빠. Anh ấy là ai? Anh ấy là ai? Ô chị ơi, anh ấy là ai? Anh ấy là ai? 이렇게 해요. 내 남자친구야. 중요한 건 남자친구죠. Anh ấy là 남자친구, bạn trai của chị. Anh ấy là 누구? bạn trai của chị. Anh ấy là bạn trai của chị.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그는 누구예요? Anh ấy là ai? chị ơi, anh ấy là ai? Anh ấy là ai? 내 남자친구야. Anh ấy là 남자친구, bạn trai của chị. Anh ấy là bạn trai của chị. 남자친구는 bạn trai. 뭐부터 나온다? 중요한 것부터 나온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빠 휘를 만나러 휘네 집에 갔어요. 근데 어른 두 분이 휘 오빠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용돈을 주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오빠네 휘라는 오빠네 집에 놀러 갔는데 어떤 어른 두 분이 휘 오빠한테 용돈을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약간 큰아빠 큰엄마 뻘인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저분들이에요. các bác ấy 까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3인칭 복수니까 các bác ấy là ai? các bác ấy là ai? 여러분 các bác ấy 아니고 các bác ấy. các bác ấy là ai? 저분들은 큰엄마 큰아빠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các bác ấy là. 자, 일단 큰엄마는 여기 여자가 들어가면 되고 큰아빠는 여기 남자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các bác ấy là bác gái, bác trai của anh. 다시 한번 các bác ấy là bác gái, bác trai của anh. 오케이, 좀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너무 많이 보면요 여러분 자꾸 보고 하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분들 누구셔? các bác ấy là ai? các bác ấy là ai? 저분들은 누구누구야? các bác ấy là. 자, 큰엄마, bác gái, 큰아빠, bác trai của anh. 다시 한번 các bác ấy là bác gái, bác trai của anh. các bác ấy là bác gái, bác trai của an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상황이에요. 여자친구 언니를 만나러 가는데 저 앞에 여자분이 세 분이나 계셔요. 그러니까 친구인데 여자 사람 친구인데 그 언니예요. 나보다 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저 앞에 죄송해요. 여자친구의 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여자친구의 언니를 만나러 가는데 앞에 여자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니네 언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누가가? 이 아이는 누구야? 아이였죠? I là 너네 친언니. 뭐가 중요해요? 친언니. chị gái của em. 다시 I là chị gái của em. I là chị gái của em. 여기가 뭐뭐다. 뭐라고 했어요? đây là. 여기가 뭐뭐다. đây là chị gái của em. 다시 đây là chị gái của em.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가 뭐뭐야? I là 친언니는 chị gái 너의 여자친구 너의 của em. I là chị gái của em. 여기가 뭐뭐다? đây là chị gái của em. đây là chị gái của em.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좀 더 길어질 때만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바로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상상하세요. B의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A는 B의 형이 누구인지 물어보려고 해요. A와 B는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야, 누가 너네 형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누가 뭐뭐냐? I là,죠? I là 형부터 나와야 돼요. 누가 형이야? 부터 나와야 돼요. I là anh trai của 친구, bạn 혹은 cậu,예요. 다시 한번 I là anh trai của bạn. I là 뭐부터 나와요? anh trai của cậu. I là anh trai của bạn. 여기가 우리 형이야 하면 어떻게 해요? đây là 형부터 나와요.
anh trai của tớ. Đây là anh trai của mình. đây là anh trai của mình.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길을 가다가 동생 두 명이 A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그 동생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B가 오빠고 A가 동생이에요. 저 동생들 누구야? 저 동생들 3인칭 복수죠. 그럼 어떨까요? Các em ấy là ai? Các em ấy 그 동생들 là ai는 누구입니까? 제 여동생, 남동생. 자, 저 các em ấy 는 là 이다. 무엇이요? là 여동생부터 나오죠. em gái, 남동생, em trai, 누구의? 동생인 저의, của e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ác em ấy là em gái, em trai của em. Các em ấy là em gái, em trai của em.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뭐부터 나와야 된다? 중요한 것부터 나와야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좀 더 알아갔으면 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 3인칭 할 때 뭐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의만 붙이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의, 지, 의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남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책이고요. 실제 실생활에서는 여기다가 그냥 물음표 성적으로만 바꿔주면 그게 3인칭이 돼요. 그래서 안에서 안, anh ấy là ai? 그 오빠는 누구야? 이렇게 안 하고요. ảnh là ai? ảnh là ai? 그 언니 누구야? chị ấy 안 하고 chị là ai? chị là ai? 그 아줌마 누구야? cổ là ai? cổ là ai? 그 할아버지 누구야? ổng là ai? ổng là ai? 그 할머니 누구야? bà là ai? em là ai? bạn là ai?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근데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사용해요. 남부에서는 항상 그렇게 사용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3인칭 복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깍 대신에 뭐를 많이 쓴다? 뭐이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뭐이를 쓰고 요거 자체가 지금 안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회화에서는 그 오빠들이라고 하면 mấy ảnh, 그 형들, mấy ảnh, 그 언니들, mấy chị, 그 친구들, mấy bạn, mấy em 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너무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anh, chị, em 요거 세 개만 먼저 써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제부터 귀를 열고 들어보시면 남부 사람들 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복습을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3자 3인칭을 사용할 때는 여기에다가 의를 사용하거나 여기에다가 여허의 성조, 여허의 성조가 뭐죠? 요렇게 요 성조를 붙여주면 3인칭이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anh 의가 안, chị 의가 chị, em 의가 em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3인칭 복수를 표현할 때는 무조건 각 2인칭 의를 사용해야 한다. 각 2인칭 의를 사용해야 한다. 자, 뭐 맞긴 맞는데 사실 세모죠, 얘는. 왜냐면 제가 무조건이 아니라 사실 회화에서는 mấy ảnh, mấy chị 요렇게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봐봐요. 야, 그 언니들 어디가? 그 언니들, 저 언니들 어디가? 이렇게 하면 các chị ấy 어디가? đi đâu? 이래야 되는데 mấy chị đi đâu? mấy chị đi đâu? 이렇게 좀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의 표현만 좀 사용해 보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anh chị em con 뒤에다가 trai,나 gái 이렇게 남자나 여자를 붙여주면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con trai, anh trai, chị gái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같은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친오빠, 친형을 부를 때 anh trai ơi 라고 부른다? 아유, 제가 이거는 그냥 이 사람 나의 오빠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지 부를 때 쓰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이렇게 오늘의 내용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내용도 여러분 어쨌든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내용은 특히나 좀 지난 내용과 함께 복습을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까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딱 이 정도만 해보세요. 안, 지, 요 정도만 한번 써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복습하고 문제 푸세요. 제발. 여러분 그거 얼마 안 걸려요. 꼭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따 마이 gặp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gặp 바이바이.